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아주 요상한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공식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게 70년대예요. 되게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될 거야. 옛날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거야.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고정진입니다. 네, 저희 그 쩐썰 클래스 처음 나오셨잖아요. 나오셨으니까 신고식 해야죠. 조금 어려운 퀴즈 하나 내면서 시작할까요?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고요. 네네. 업무하다가도 당연히 경제기사 같은 걸 많이 접하니까 네. 들어봤었는데 오늘 나와서 이제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그렇게 멋지게 토스 하시는군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또 백드롭은 쳐야죠. 쩐썰의 오건영의 항상 영원한 히어로, 헤로인이죠. 네, 김소정 과장님은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전 들어봤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 아닌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 최근에 보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저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한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고 많이 물건을 사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성장이 올라오면 물가가 올라오고 둘이 원래 순반향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성장이 둔화가 되면 소득이 줄고 수요가 줄고 그러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그림이죠. 그러면 성장과 물가는 원래 둘이 같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물가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잠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위에 이제 영어로 적어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은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아주 요상한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요게 진짜 좀 이른바 골 때리는 케이스인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그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지난 클래스에서도 수십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요 올려요? 할 말이 없으니까 금리를 낮췄다 올렸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올리고 다음 달엔 낮추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장이 주저앉고 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잖아요. 돈을 푼다는 얘기는 돈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지만 뒤집어 말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성장이 둔화가 돼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의 공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보다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럼 외통수입니다.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쩔쩔쩔쩔 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 둔화가 굉장히 오래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어제도 이제 월드뱅크에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월드뱅크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교과서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전부 다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게 70년대예요. 70년대 석유파동 때인데 이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 정도 됐어요.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물가가 1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 플러스예요. 우리나라 물가는요. 플러스 5.4% 정도 돼요. 그러면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70년대의 그거에는 못 미치죠. 성장 측면에서 보면 아직 70년대의 그걸로 보기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절대 레벨로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맞아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방향성 때문에 이게 성장이 슬슬슬슬슬슬슬슬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는 슬슬슬슬슬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거 뇌깔려 놔두면 잘못 걸리면 이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진 원인은 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마치 이제 그리고 이제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뭐 10살 때 얘기 이제 이렇게 되게 그 올드한 얘기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주는 함의가 있을 거예요. 이 70년대로 좀 가보면 이 70년대 얘기를 하려면 70년대의 상황도 50년대부터 이어져 온 게 있어요. 5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도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물가가 크게 오른 다음에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냐면 60년대 후반부까지 물가가 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플레이션은 사라진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조금 이제 과감해지기 시작을 하고 안이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과감한 재정 돈 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6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한 복지 정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막 푸는 거죠.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복지 정책을 강하게 썼어요.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하고 붙었었는데 미국 경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강하고 잘 사는 나라다.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복지 정책을 썼어요. 그 뒤를 이어봐서 바톤을 받은 사람이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닉슨 대통령도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을 써요. 그리고 뭘 하게 되냐면 그때 근본위화폐제라는 게 있었는데 근본위화폐제는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을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금 이상으로 달러를 찍을 수가 없죠. 무제한으로 찍을 수가 없죠. 근데 근본위제도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편하게 찍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죠. 재정을 많이 풀고 돈 풀기가 강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가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물가 잡는데 연준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의장이 누구였냐면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의장이었습니다. 아서 번스. 아서 번즈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닉슨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면 미국 경제 성장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금리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여기에 이제 쐐기골을 박았던 게 뭐냐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편을 미국이 들어주니까 여기 이제 빡쳤죠. 중동 애들이.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원유 금수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의 석유가 수출이 안 되잖아요. 원유가. 그러면서 이제 석유 파동이 터져요. 그럼 가뜩이나 물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석유 파동까지 터지니까 물가가 하늘로 팍 튀기 시작을 하죠. 예, 이게 이때 당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 과도한 돈 풀기, 통화 정책, 과도한 바창기로 돈 풀기고 여기에 연준에선 굉장히 안이했었던 거 그리고 중동 전쟁 이후에 원유 공급이 잘 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지면서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게 70년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끔씩 이제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70년대 책 같은 걸 읽다 보면요, 되게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요즘을 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재정이라든지 통화 부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돈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럼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연준에서 중앙은행의 안이함이 같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물가를 크게 튀어오르게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옛날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거야.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피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바뀐 게 얘가 많이 바뀌었죠. 연준이 아니하지 않죠. 지금은 굉장히 매파가 돼가지고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어떻게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이런 아니함에 있어서의 변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래서 통화라든지 재정 부양도 굉장히 빠르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만 복병은 하나 있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봤자 믿지도 않으실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상존하는 건 맞다. 근데 그만큼의 경계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뭐 요 정도 오늘은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